어느덧 벌써 2024년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매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매년 계획했던 일은 반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상반기는 어떠셨나요? 지난 상반기 동안 어떤 게임들이 출시됐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1월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월에는 2023 스팀 어워드가 있었네요. 2023 올해의 게임상으로 발더스 게이트 3가 수상을 했고요. 더불어 발더스 게이트 3는 압도적인 스토리를 자랑하는 게임상도 수상했습니다. 2023 올해의 VR 게임으로는 레버린신, 최고의 스팀덱 게임상으로 호그와트 레거시가, 부담없이 즐기는 게임상에는 데이브 더 다이버. 참고로 데이브 더 다이버는 얼마 전 스팀덱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한 게임 3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은혜상에는 레드데드 리뎀션 2가 올랐고, 그 외에도 함께하면 더 재밌어상의 리썰 컴퍼니, 뛰어난 비주얼 스타일상의 아토믹 하트, 가장 혁신적인 게임 플레이상의 스타필드, 내가 못하는 최고의 게임상의 시프, 최고의 사운드 트랙상의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이 올랐습니다. 페르시아 시리즈가 돌아왔습니다. 유비소프트에서 제작한 플랫포머 메트로베니아 장르로 제작된 페르시아의 왕자, 잃어버린 왕관은 평론가 점수도 유저들의 평가도 준수한 편입니다. 메트로베니아 장르 입문작으로 추천되기도 하는 타이틀이죠.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리마스터입니다. 라오어 파트 2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참 말이 많은 게임입니다. 아무튼 간에 리마스터가 1월에 출시됐죠. 너티독은 언제까지 리마스터만 할 건지 궁금합니다. 디렉터 닐 드럭만은 참 밉상인데도 다음 게임은 안 만드는지 궁금한 너티독. 정말 애증의 개발사네요. 일본의 대표적인 게임사 반다이 남코와 세가의 프랜차이즈 게임인 철권과 용과 가치가 나란히 8편을 출시하면서 기대감을 올렸습니다. 두 게임 각각 메타크리틱 90점과 89점을 받으면서 좋은 평가로 시작했지만, 철권의 경우는 역시 대전 격투 게임이라는 장르적 태생의 한계로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모습이고, 용과 가치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꽤 준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패럴드 1900만 사용자 돌파. 패럴드가 역사를 썼습니다. 스팀 집계 1200만 장에 엑스박스 사용자 700만이 합쳐진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7일 대규모 업데이트로 사쿠라지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흥행에 날개를 단 패럴드입니다. 포켓몬스터 게임 개발사인 게임프리크는 이제 정말 정신 좀 차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와 수어사이드 스쿼드 킬 더 저스티스 리그는 각각 1일과 2일에 나란히 출시했는데요. 두 게임의 결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의 경우는 비교적 무난한 평가를 받고, 몬헌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엔딩 이후의 파밍 콘텐츠가 재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망했습니다. 평론가 점수, 유저 점수 모두 박살났습니다. 이 좋은 IP를 살리지 못하다니 아쉽습니다. 최고 동시 접속자 수 45만 명을 돌파했던 헬다이버즈 2입니다. 당시 정말 큰 인기를 끌었고 지금까지도 인기가 상당히 좋은 게임입니다. 소니의 PSN 정책과 내부 직원의 실언 등으로 잠시 나락에 갔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죠. 베니셔, 고스트 오브 뉴 에덴과 스컬 앤 본즈도 비슷한 시기에 출시했는데요. 베니셔는 크게 기대를 받는 게임은 아니었고, 스컬 앤 본즈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작품이었습니다. 결과는 반대입니다. 베니셔는 준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 스컬 앤 본즈는 망했습니다. 메타크리틱 59점, 유저 스코어 3.4점. 파판 7 리메이크 프로젝트 3부작 중 두 번째 작품인 리버스입니다. 메타크리틱 92점, 유저 스코어도 9.0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퀘어 에닉스의 대표적인 IP로 두터운 팬층을 가진 게임이죠. 제가 좋아하는 IP는 아니다 보니 아직 못 해보았는데 언젠가 꼭 해봐야 할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닐라웨어와 아틀러스의 합작 유니콘 오버로드입니다. 장르는 전형적인 SRPG로 꽤나 호평을 받은 게임입니다. 특히 바닐라웨어의 아트워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음식을 표현하는 퀄리티가 좋았다는 재밌는 평가도 많았죠.
장르 특성상 취향에 맞으면 타임머신이 되는 작품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단한 명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전작 이후 12년 만에 출시한 캡콤의 오픈월드 액션 RPG 드래곤즈 도그마 2입니다. 애초에 전작도 엄청나게 흥행한 게임은 아니었는데 유독 2편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커졌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기대에는 못 미쳤다고 봅니다. 출시 초 최적화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고 부가적으로 편의성이 떨어지는 점과 빠른 이동을 유료로 구매할 수 있게 해둔 점 등으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저기 펄어비스 형들 아직 기회 있는 것 같은데요? 인왕 제작사 팀 닌자의 라이즈 오브 더 로닌입니다. 국내에서는 정발이 취소된 게임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디렉터의 인터뷰 내용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정한론의 선구자 격인 요시다 쇼인을 소크라테스와 동일선상에 둔 망언이 문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가 게임 내에 등장하는 등 우리나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많았고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발빠르게 국내 정발을 취소하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여담으로 게임의 액션성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그래픽 퀄리티는 떨어진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게릴라 게임즈의 대표작 호라이즌 시리즈의 포비든 웨스트가 PC로 출시됐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출시한 게 2022년 2월이니까 약 2년 1개월 만에 PC로 나온 겁니다. 요즘 PC 출시가 점점 빠른 것 같네요. 기분 탓인지. 아무튼 PS5로도 화려한 그래픽을 선보였던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인데요. 성능 좋은 PC로 즐길 수 있다면 정말 환상적일 것 같네요. 앞서 해보기 얼리 액세스 버전으로 출시한 No Rest for the Wicked입니다. 메트로베니아 장르의 명작 중 하나인 오리 시리즈를 개발한 문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신규 IP입니다. 디아블로와 다크 소울의 특징을 섞은 게임으로 알려졌고 꽤 많은 기대를 받았던 타이틀인데 출시 직후에는 최적화와 갖가지 버그로 혹평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게임 자체는 재밌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고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패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기대해볼만 합니다. 드래곤볼 만화가로 유명한 토리야마 아키라의 원작 샌드랜드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토리야마가 24년 3월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그가 직접 감수한 마지막 게임, 그러니까 유작이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게임의 평가는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메타크리틱 74점. 대망의 스텔라 블레이드입니다. 국내 게임 개발사 시프트업이 개발하고 소니의 세컨드 파티로 소니가 직접 배급하는 스텔라 블레이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메타크리틱 유저 스코어 9.2점으로 유저들의 평가에서는 갓게임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평론가 점수는 81점에 그쳤죠. 최근 시프트업의 IPO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재까지 100만 장 정도 판매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의 뜨거운 반응과 기대감에 비하면 생각보다 적게 판매된 것으로 보입니다. 호들갑이었을까요? 하지만 시프트업의 첫 콘솔 게임 시도였던 만큼 100만 장은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 보입니다. 하데스의 후속작 갓라이크 핵앤슬래시 하데스2입니다. 1편에서는 자그레우스, 2편에서는 그의 여동생인 멜리노에가 주인공입니다. 하데스 1편은 너무 유명하죠. 메타크리틱 무려 93점에 2020년도 고티를 수상한 게임입니다. 당시 또 다른 고티 수상작은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입니다. 하데스2는 현재 얼리 액세스로만 나왔는데도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 완성된 게임이라는 평가. 서커펀치의 고스트 오브 스시마가 거의 4년 만에 PC로 포팅되었습니다. 오리지널이 아닌 디렉터스 컷 기준으로 봐도 2년 9개월 만입니다. 한참을 PC로 출시하지 않아서 PC 게이머들을 애타게 했던 타이틀인데요. 출시 후 현재까지 스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스 정도면 갓겜입니다. 꼭 해보세요. 영화 같은 게임이라고 하면 보통 칭찬인데요. 압도적인 스케일이거나 멋진 연출을 보여주거나 하죠. 하지만 헤일블레이드2는 아닙니다. 헤일블레이드2는 진짜 영화처럼 레터박스가 존재하고 튜토리얼은 물론 UI도 변변치 않습니다. 칭찬보다는 불편하다는 의견에 가깝습니다. 다소 아쉬운 퍼즐과 반복적인 전투는 전편 대비 나아진 점이 없다는 평가. 영화 같은 게임을 만들 거면 그냥 영화를 만들어라는 거센 비난도 있네요. 캡콤의 대표 프랜차이즈 시리즈 몬스터 헌터입니다. 월드의 정식 후속작인 와일즈의 첫 번째 트레일러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신규 몬스터와
탈 것 세크레트를 활용한 플레이, 무기를 2개 스왑하는 장면, 훅슬링어를 사용하는 장면, 헌터가 마치 패링을 하는 듯한 장면 등 새로운 시도가 많이 보입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네, 다시 한번 몬스터 헌터 와일즈 소식입니다. 두 번째 트레일러를 공개하면서 한 번 더 기대감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도 신규 몬스터는 물론 지형 지물을 이용한 플레이와 세크레트를 타고 다니며 헌팅하는 모습 등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출시는 2025년 예정. 닌텐도 후속기기에 대한 루머가 판을 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닌다에서도 후속기에 대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대신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게임들이 꽤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것은 드디어 정말로 젤다를 주인공으로 하는 타이틀이 나옵니다. 젤다의 전설 지혜의 투영. 출시일은 2024년 9월 26일. 초기대작 엘든링 황금나무의 그림자가 출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따끈따끈 정도가 아니라 너무 뜨겁고 매운 게임입니다. 어찌나 매운지 출시 직후에는 난이도로 인한 혹평을 면치 못했습니다. 현재는 6월 26일자 난이도 관련 밸런싱 패치가 이루어진 이후 평가가 회복되는 중입니다. 물론 유저들이 게임을 이해하기 시작할 시기가 되기도 했죠. 여기서 마무리하기엔 아쉽죠. 하반기 기대작 딱 3개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넥슨 게임즈의 더 퍼스트 디센던트가 빠졌습니다. 원래라면 하반기 기대작으로 봐야 하는데요. 영상을 준비하던 7월 2일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플레이하느라 영상 제작이 늦어졌어요. 하다보면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재밌어요. 하지만 과금 유도에 대해서는 선뜻 이야기하기 어렵네요. 나중에 리뷰로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작 검은 신화 50입니다. 게임 사이언스에서 개발과 유통을 모두 담당하고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 그리고 PC로 출시합니다. 처음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을 때만 해도 이거 사기 아니냐 했는데 어느새 예약 구매까지 진행 중입니다. 게임은 얼리얼 엔진 5로 제작되었으며 장르는 액션 RPG입니다. 게임을 사전에 플레이해본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소울라이크 정도는 아니지만 보스전 난이도가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또한 퍼즐이나 탐험보다는 직선형 구조로 보스전을 자주 진행하는 형태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불필요한 퍼즐이 많은 걸 선호하지 않아서요. 2024년 8월 20일 출시 예정. 두 번째 기대작 프로스트펑크 2입니다. 전작인 프로스트펑크의 후속작이며 전작 배경에서 30년 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장르는 스팀펑크 배경의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또는 생존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얼리얼 엔진 5로 개발되었고 전 플랫폼 모두 출시합니다. 전작도 꽤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메타크리틱 84점, 유저스코어 8.4점에 팀평가도 현재까지 매우 긍정적 상태입니다. 이런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께 적수가 없는 게임일 겁니다. 2024년 9월 20일 출시 예정. 마지막 세 번째는 크래프톤 산하의 블루홀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인조이입니다. 장르는 인생 시뮬레이션. 이쪽 계열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이 있죠. 네, 심즈입니다. 고일대로 고여있는 심즈가 차지하고 있는 파일을 인조이가 빼앗아 보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얼리얼 엔진 5로 개발되었습니다. 이제 차세대 게임들은 대부분 얼리얼 엔진 5네요. 또 마찬가지로 모든 플랫폼으로 출시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 S, 그리고 PC까지 2024년 하반기 얼리 액세스 예정.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를 채워준 게임들과 하반기를 기대하게 하는 게임들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상반기에도 정말 많은 게임들이 나왔고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게임들도 많습니다. 저는 여전히 해야 할 게임이 많네요. 여러분들은 2024년 상반기 어떤 게임들을 즐기셨나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떤 게임을 하게 될까요?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We were still